지리문답.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은 뭐부터 있었어? 제일 먼저. 내가 찾아본 눈. 어이. 네, 해필 줘요, 뭐 이러고. 양극선이 발견됐지. 골트슈타인에 의해서. 두 번째로 발견한 게 뭐야? 전자야, 톰슨. 세 번째로 발견된 건 핵, 러더퍼드. 마지막이 체드윅, 중성자. 기억나? 거기에서 두 가지 실험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지. 전자 발견하고 핵 발견. 전자 발견의 결론은 세 가지가 있어. 자, 전기장에서 양극으로 휜다. 그림자가 생긴다. 바람개비를 돌린다. 추론만 공부하라고 했지. 양극으로 휘면 음전하를 띈다. 그림자가 생기면 직진성이 있다. 바람개비를 돌리면 질량이 있다. 그래서 톰슨이 이런 원자 모형을 제시한다.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야.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무궁무진하게 노력을 한 덕택에 전자 하나의 질량하고 전하를 측정하게 돼. 그 전하와 똑같은 개수인 양성자가 양전할 때 입자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그 입자 수에 비해서 질량은 2배수 이상으로 크단 말이야. 과학자들은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같이 하는 거지. 양전할 때 입자가 어디에 있고 전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무엇의 발견이 러더퍼드 실험을 도와줬어? 힌트. 퀴리 부인. 핵이 방사능이지? 방사선의 발견이, 그지? 바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방사선을 이용한 실험이거든? 그걸 가능하게 해줬다고. 두 가지 결론이 떴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속박을 모두 통과했다. 두 번째, 극히 일부가 휘어지거나 산란했다. 추론이 뭐야?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했다는 건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라는 점. 두 번째, 극히 일부가 휘어지거나 산란되었다는 건 부피는 매우 작은데 질량이 매우 큰 입자의 존재를 밝혔지. 그 입자 이름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네가 얘기했다가 망신당한 거? 핵이야, 그게.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남지. 그래, 양성자가 있다. 이 사람이 처음 양성자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럼 나머지 질량을 차지하는 입자는 뭐냐? 그게 중성자거든. 야, 누군 연락 안 온? 연락해야 돼. 이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중성자를 확인한 건 사실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밝힌 건 아니야.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저널지에서 퀴리 사촌이 방사선 연구를 하다가 이거 감마선이구나 라고 해서 저널을 냈는데 감마선은 질량 없거든. 근데 그 질량을 재보니까 체드윅이 이거 중성자 양성자 비슷하거든. 질량이. 중성자 질량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얘가 베릴륨을 넣고 알파 입자를 쏴서 전기장에서 전혀 자극을 받지 않고 그저 이동하는 입자가 있다는 것, 질량을 갖는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한다. 중성자는 잘 안 나와, 시험에. 그리고 원자 구조 입자에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벤치 그리라고 했죠. 벤치. 원그래프.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가 항상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지? 중성자는 작거나 같거나 크다고 했어. 대부분 원자 번호의 질량수가 2배인 애들은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1대 1대 1이야. 6번 탄소 12는 666. 기억나냐? 2번 헬륨 4는 222. 그래서 중성자는 원자 상태에서 하나 적거나 하나 많게 있으면 걔는 100% 중성자다. 근데 이온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봐봐. 이거 이온이야. 근데 9, 10, 10. 9는 뭘까? 양성자, 전자, 중성자 중에 9는 뭘까? 이온에선. 걔는 100% 양성자라고. 왜? 생각을 해봐. 10은 양성자, 전자가 될 수가 없어. 이온이니까 전자가 하나 많거나 적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온이 됐을 땐 누구 따라간다고 그랬어? 세트 1은 10번 네온. 세트 2는
18번 나르곤. 기획규칙을 따내는 2번. 20, 18만 전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니들 바운드리 영역 안에서는. 그지? 그럼 10은 전자 아니면 중성자인 거야. 그지? 그럼 9는 당연히 뭐겠냐? 양성자겠지. 그런 식으로 했다고. 자, 마지막 동위원소. 니네 동위원소 몇 개 배웠어, 내가, 나한테? 1번 수소, 3가지 있었지? 1, 2, 3. 17번 염소, 35, 37, 2가지 있었지? 5번 풍소, 10, 11. 20번 구리, 63, 65. 너네 기출된 거야. 이 안에서 시험에 나와. 가끔 79, 81 브로민 나와. 알았어? 그때 내가 이렇게 계산한다. 잘 봐. 17번 염소 35짜리는 75%. 17번 염소 37짜리는 25%.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럼 35와 37, 2 차이 나잖아. 3대 1이면 4등분해. 누구에 가까운 값? 35에 가까운 값. 35.5가 평균 원자량이다. 기억나? 또 하나. X2 물질을 만들어냈을 때 작대기가 3개 뜨면 동위원소 2가지인 거야. 3개 이상은 나오지도 않아. 그냥 동위원소 2가지면 작대기가 3개 떠. 그때 맨 왼쪽 작은 거, 맨 오른쪽 큰 거만 보라고 했지. 가운데 중간 값은 보지 말라고 그랬어. 왜? 동위원소가 2가지면 작다 크다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맨 왼쪽 작은 거 X2는 작작이고 맨 오른쪽 큰 숫자는 크잖아. 그걸 2로 나누면 동위원소의 원래 원자량 값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기억하냐? 자, 80쪽. 우리가 봐라. 러더퍼드까지 이렇게 원자 모형을 찾았다면 오늘은 이걸 배운다는 거야. 니네 이거 통과 시간에 배웠지? 통과 시간에 저 원의 개수가 뭐라고 배웠어? 주기. 저 원이 몇 개 있냐, 지금? 3개 있잖아. 3주기라고 적어. 알았어? 또 하나. 원이 클수록 에너지가 커, 작을수록 에너지가 커. 클수록 에너지가 컸지. 저 가장 큰 원에 있는 전자가 무슨 전자라고? 원자가 전자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고. 보호가 얘기했다고. 지금 그거 배운다고, 이제 니네들이. 알았어? 그래서 보호 원자 모형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현대 오비탈 모양. 거기가 아주 이제 너희들한테는 키포인트예요. 너네가 1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거기에요, 거기. 주안점은. 일단 보호의 원자 모형은요,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화학은. 물리에서만 나오고요, 화학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만약 내신에서 낸다면, 정말 선생님이 약물구예요. 약발구 아닙니다.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물구 내면 어려운 거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다 알려줄 거야.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려줄 거다. 알았지? 자세히 봐도. 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를 우리가 할 때, 궁극적으로는 현대 오비탈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라는 과학자의 수소 전자 껍질 모형이 일조를 했다는 걸 니들이 보는 거야. 그러려면 보호 원자 모형을 배우기 전에 스펙트럼이라는 게 쭉 쓰거든. 자, 스펙트럼은 이미 너희들 통합과에서 배웠잖아. 연속 스펙트럼 배웠고, 선 스펙트럼 배웠지. 거기에 방출 배웠고, 흡수 배웠지. 근데 우리는 오늘 원자 스펙트럼을 배운다. 거기 봐봐라. 보호 원자 모형인데, 잘 봐요. 제목은 보호 원자, 보호가 주장한, 이론적으로 주장한 원자 모형을 배우는데, 수소의 원자 스펙트럼,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이 거기에 써 있어,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여기에 조금밖에 안 쓰여있는 이 의미를 잘 봐두라고. 일단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다. 불연속적이다. 알겠어? 무지개가 아니다. 선으로 탕탕탕 찍혀 있는 거다. 그럼 그 선으로 찍힌 건 무엇이냐는 거. 그 주체, 그 에너지가, 봐라. 스펙트럼이라는 것 자체가 빛이 파장별로 분리되어 나눠 떨어지는 거야. 알았냐? 이건 뭐의 의미하냐면, 빛이 입자로 설명하면 광자거든, 광자. 빛의 광자가 독립적인 파장을 갖고 있다는 증거야. 걔가 툭툭 찍히는 거라니까? 잘 봐. 1부터 100까지도 연속은 아니야. 1과 2 사이에 1.1도 있고 1.2도 있을 수 있어. 알았니? 근데 1, 2, 3, 4, 5, 6, 7 이걸 연속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알았어? 그럼 선 스펙트럼인 게 뭐냐? 2, 92 이런 게 선 스펙트럼이야. 걔만 땅땅 찍힌 거지. 2하고 92만. 나머지 안 찍혔어. 흡수가 뭐냐? 1부터 100까지 쫙 찍혔는데 92자리만 시커멓게 있는 게 이게 흡수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 불연속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수소에서 나왔다 이거야. 수소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배우지 말고 얘 실험을 가봐야 돼. 누구? 이 사람이 뭐 발견한 사람이야? 양극선. 원자보다 더 작은 전하를 띤 입자도 있다라는 거. 양극선. 나중에 러더포드가 이거를 양성자라고 불러주지만 이 사람 실험이 어떤 실험이었냐? 이런 실험이었단 말이야. 금속판을 놓고 이렇게 음극, 양극, 그리고 약간의 수소기체에 얘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리고선 전압을 딱 걸어준 거지. 음극선이 생기겠지. 공기가 있어서 방전 효과를 본 사람은 크룩스야. 근데 여기다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어가지고 골드슈타인이 뭘 봤냐면 얘가 빛을 막 뿜어내거든. 여기서 이렇게 뿜어내. 이거 누가 뿜어내는 거냐? 얘가 뿜어내는 거니까 H2가. 수소 원자로 끊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해리돼서 양성자와 전자로 끊기고 지금적인 표현을 쓴다면 알았어? 근데 골드슈타인은 전자고 뭐고 몰랐다는 거야. 그냥 질량이 제일 작은 수소를 이 음극선이 해리를 시킬 것이다. 원자를 깰 것이다. 그리고 그때 얘가 발견한 건 음극으로 향하는 양극선을 본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실험의 주 목적이었어. 근데 이 실험을 갖고 어떤 용감한 사람 하나가 여기다가 프리즘을 갖다 댄 거야. 이렇게 프리즘을. 프리즘, 두께가 다른 유리야. 그럼 뭐를 일으키냐면 굴절을 일으켜. 굴절. 이건 뉴턴이 백색 외선인 태양광선을 무지개로 분광시킨 원리야. 이런 걸 분광기라고 한다. 저거 자체가 요즘에는 분광기가 이렇게 사진처럼 길게 나와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엔 저게 최신형 분광기였어. 자, 굴절은 두꺼운 쪽으로 휘거든. 그래서 빛이 딱 들어왔어 여기. 그럼 이렇게 꺾여.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그래서 뭘 얻어냈냐면 그때 당시에 빨간색, 녹색, 푸른색, 보라색을 얻어놨어. 자, 이러고 와 신기하다라고 끝났어. 무지개가 안 나오고 RGBV 저렇게 4개만 딱 뜬 거야. 오 신기한데? 끝났다고. 그러다가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과학자들은 전자가 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까지 알고 있었어. 알겠냐? 근데 규칙성은 못 찾은 거지. 발머가 저거의 규칙성을 찾아. 어떤 1, 2, 3, 4의 자연수를 준다면 좀 높은 자연수의 마이너스 제곱분의 1에서 낮은 자연수의 제곱분의 1을 빼면 저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찾아내. 그리고 리드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에너지와 파장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걸 자신의 상수를 써서 발머식을 조금 진화시켜서 리드베리 상수식으로 넣어서 완성을 해. 자, 그걸로 끝난 거야. 보호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보호가 생각하는 어떤 수소 전자껍질 이론이 탄생하기 전에 화학자들,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전자가 저런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었다는 걸 찾아내. 근데 지금도 내가 말해도 감흥은 안 오지.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내 말을 들어봐봐. 내가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 거꾸로. 우리가 보통 책이 어려우면 맨 첫 장 읽고 맨 뒷장 읽고 다시 읽으면 읽을만 하다라고 얘기를 해. 니들이 보통 말하는 톨스토이 인생론이나 데미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 첫 장 읽고 그 다음 뒷부분 읽고 그 다음 다시 읽으면 좀 읽을만 하거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잘 봐라.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이걸 배웠으니까 얘들아, 이게 전자의 에너지 준이야. 원이 크면 에너지가 높아. 알았니? 그러면 잘 보자. 전자가 에너지를 뿜어내는 게 있고 흡수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얘가 첫 번째 원, 얘가 두 번째 원, 얘가 세 번째 원으로 놨을 때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뭐 3이나 2가 되겠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전이를 한다고 보거든.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할 것이다. 이 에너지의 세기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과학자들이. 알았냐? 자, 근데 마. 내가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애들이 화살표를 보고 이해를 해. 오,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네. 너네도 그렇게 보이잖아, 지금 보기에. 하지만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 이 화살표는 3과 1의 에너지 차를 보여주는 거고, 진짜 이 선 스펙트럼의 뜻은 뭐냐면 여기 전자가 있었는데 눈 딱 뜨니까 여기 있는 거야. 3번에 있던 전자가 눈 딱 뜨니까 여기 있는 거라고. 이렇게 오지 않고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불연속인 거야. 이렇게 오면 연속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을 은채한테 뻥 차줘. 이건 연속인 거야. 뻥 에너지 저기 뿅 오고 나타나는 거. 이게 불연속인 거야. 이 사이에 있지는 못하는 거지, 공이. 알겠어? 다시. 이 노란색이 98이라고 생각해봐. 에너지 차가. 98이야. 자, 그러면 90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때 전자는 에너지를 어때야 돼? 흡수해야 돼. 이 차이를 98이라고 놔보자고. 그럼 95는 못 가는 건 알지? 96도 못 가. 99는 못 간다고. 98만 간다는 거야. 이게 에너지의 불연속이야. 딱 98만 여기 딱 간다는 얘기야. 99도 안 되고 100도 안 돼. 이해 갔어? 다시 말해서 봐라. 여기서 여기 하는데 98을 방출하고 여기로 올라가는데 98을 흡수한다는 이 이론은 1부터 100까지 에너지를 빵 쏘잖아? 빵 쐈더니 에너지가 흡수되고 저쪽에 에너지가 딱 찍혀. 98만 시커먼 거야. 99도 다 찍히는데 100도 찍히고. 또 하나, 얘가 에너지 빵 쏘면 1부터 100까지 하나도 없고 98만 선이 딱 찍히는 거. 이거야.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해 갔냐? 그러면 이런 사고를 어떻게 이렇게 전자 껍질로 확장을 시켰는지 거꾸로 가보자고. 거꾸로.
자, 여기 원 3개가 있는데 난 여기다 원을 4개를 그릴 건데 반듯하게 그릴게요. 원을 이렇게. 반듯하게 그릴게요. 원을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됐어? 자, 이렇게 놓고 여기 핵하고 제일 가까운 원이야, 여기. 제일 작은 원. 반듯하게 그려서 그냥 요 차이가 200이야, 에너지가. 요 차이는 각각 100이야. 물론 이 껍질의 번호를 이렇게 썼어.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알면 좋냐면 4가 제일 큰 원이야. 이해 갔어? 자, 요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몇 개일까? 라는 거지. 잘 봐.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올라가면 흡수잖아. 사실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져야 방출이 될 거 아니겠어? 그럼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는 몇 종류가 뜰 거냐라는 걸 스펙트럼 지에다가 형광지에다 딱 표시를 해볼 거라고. 1로 갈수록 에너지 높다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제일 먼저 맨 꼭대기 여기서 1로 떨어지는 걸 보는 거야. 이렇게 1까지 3가지 경우수가 있어. 첫 번째 얼마냐? 400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300이 나올 수 있고, 마지막은 200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 갔어? 그 다음 2까지 떨어지는 거 볼게. 200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겹쳐지네. 100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 하나는 겹쳐지네. 선 4개잖아. 이게 불연속이라고. 지금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뿅!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뿅!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말이야. 보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걸 보고, 알았니? 이걸 보고 이걸 추론한 거야. 주위에 저렇게 존재하지 않을까, 에너지 껍질이. 알았어? 보호로는 이걸 가지고 이걸 추론한 거라고. 그게 보호의 전자껍질론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보호는, 아니, 지금의 과학자들 마찬가지야. 낮은 게 무조건 안정한 거야. 화학에서는. 왜?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라고 했잖아. 전자가 도망가는 게 화학 변화거든. 근데 당장 수소만 보더라도 가장 작은 원에 있는 전자가 도망가기 제일 어려워.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이해 갔어? 근데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바닥 상태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라운드 스테이시란 말을 써. GS. 알겠어? 그라운드 스테이시야. 그건 수소 원자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원인 1껍질의 전자가 있을 때가 바닥 상태. 그 외의 건 들뜬 상태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야. 알았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표현이 그렇단 얘기야. 그러면 보라는 과학자는 이걸 가지고 뭘 찾았느냐면, 자, 이제 뭐 인트로는 끝났고, 봐봐. 이 사람은 이걸 찾아낸 거야. 보호는 가장 작은 원의 양자수, 에너지를 양자화 시켰잖아, 이 사람이. 1껍질이라고 불렀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K라고. 그래서 K껍질은 가장 작은 원인 거야. 에너지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요 원을,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있지? E라 불렀고, L이라고 불렀어. L껍질이라고. 자, 근데 요 칸을 잘 봐. 요쯤 그리는 게 누구냐? 무한대. 0. 저기까지 전자가 가잖아?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야. 이온이 되었다라고. 알았어? 그 사이에 누구누구가 있는 거야? 3, 4, 이렇게 있는 거야. 뭘 의미하지? 원이 커지면서 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아까 발머, 리디베리가 유도한 식인 거야. 저 G양자수 제곱분의 1에서 제곱분의 1을 뺀 값이 규칙성.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보호 전자껍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얘들아 이거 누구 갖고 한 거야? 수소 원자 가지고 한 거야. 얘들아 수소 원자, 전자 몇 개 있다고? 하나 있는 거지. 자,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어떻다? 불연속적이다. 야, 이해 갔어?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가 이 이론의 전부라고. 두 번째야, 각자의 에너지 준위, 이에는 마이너스 이론적인 거요. n제곱분의 1312 kJ몰로 정한다. 전자 1몰 6 곱하기 10의 2 삼승계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한 개가 아니야. 이만큼의 에너지.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말할 때 전자 한 개로 취급을 하지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쓴다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에너지 준위는 K 이렇게 써.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알겠어? 자, 두 번째, 이렇게 표현된 걸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자. 각 준위의 에너지 차.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보통 n 값이 취향자수가 높은 쪽에서, 예를 들어서 E2에서 E1을 빼면 요게 델타 E다. 알겠어요? E2-E1 빼면 델타 E인데 요걸로 풀어낸다는 거. 요걸로 E2 요거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4분의 1인 거지. 다시 얘는 그냥 1제곱분의 1은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와? 델타 E는 이렇게 4분의 3. 이런 식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를 뺄 때 에너지는 4분의 3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 에너지는 실제로 이렇다는 거야. 델타 E 값이란 에너지는 원래 이렇게 표현한다. 알아둬라. 플랑크 상수 하에다가 진동수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얘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차이만큼, 에너지 차이만큼의 흡수 방출 에너지는 결국 뭐에 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요건 실전에서 보여줄게. 저 공식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요렇게.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에너지를 지금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이제부터 다섯 번째는 뭐냐? 보호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후세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하는 거야. 어떻게 증명하나 봐봐. 보호가 이 이론을 딱 방출하니까 실험학자들이 이걸 증명할 거 아니야? 그래서 1껍질까지 떨어진 저 에너지가 제일 큰 거거든, 계열 중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 당연히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저걸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호론을. 알았어? 그 다음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이건 사실 발머 계열이라고 붙여준 건, 발머라는 과학자, 고등학교 수학쌤이야. 그걸 n제곱분의 1의 발머식을 발견했잖아, 최초로. 그걸로 인해서 보호가 이 이론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았어? 그래서 발모 계열이라고 불러. 그 다음엔 여기까지만 알아도. 요게 파생 계열이에요. 3껍질까지. 그 다음에 브레키신이 후폰이 막 되게 많은데 걔는 빼버려. 얼마나 많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저걸 증명했지. 이때 여기다가 기호를 하나 붙여볼까? 자, A. 라이몬 중에 에너지가 제일 센 게 A야. B. 제일 약한 게 B고, 발모 중에 제일 센 게 C, D, E, F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보자고. 먼저 라이몬 계열은 우리가 얘를 자외선 영역이라고 불러. 에너지가 세다는 거야. 라이몬 계열은 자외선 영역이고, 그 중에 A는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델타 E 값이 어느 정도 나올까? 0에서 누굴 뺀다? 얘를 뺀 거지. 그래서 1이다 라고 놓자. 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로 풀면. 다음 B가 있는데 2에서 1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에서 얘를 뺀 격이 되니까 4분의 3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한다고. 다음에 발모 계열이 있어.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발모는 가시광선 그러면 발모가 실제로 계산한 건 4개밖에 없어. RGBV. 알아서 4개밖에 없다. 발모에서는 C는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2까지 떨어진 거라 0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 돼.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야. 이게 뭘 의미할까? 전체 에너지를 1로 놓는다면 여기가 4분의 3이고 이게 4분의 1이란 얘기야. 그래서 2와 1 사이가 1등급 사이에서는 제일 에너지가 센 거야, 얘들아. 알았어? 그 다음에 D가 있겠지? 3에서 2로 떨어지는 이 간격.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을 뺀 값. 분모의 곱 36분의 분모의 차 5. 요렇게. 다음에 파생 계열이죠. 얘는 에너지가 그럼 가장 여기 계열 중에 약한 거죠. 적외선 영역이에요. 적외선. 에너지가 제일 약한 거. 그래서 얘는 E가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진 거니까 0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이라고 보면 되고, 4에서 3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에서 3의 제곱분의 1, 144분의 7 정도로 놓고 보면 돼. 이 계열, 그 자라, 가발, 척파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 요런 것들 가지고 출제가 되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니들한테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다. 잘 봐봐.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의미. 요거. 이게 뭐냐 이거. 이게 A 보이지? A. A라는 에너지는 B 더하기 C야. 이해가니? A라는 에너지는 B 더하기 C라고. A라는 진동수는 B 더하기 C야. 자, 더해서 지금 봐봐. A가 에너지가 제일 세, 진동수 제일 세. 그런데 파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A, B, C만 놓고 본다면, A, B, C만 놓고 본다면 파장 제일 긴 애는 C야. 알았니? 에너지가 제일 약하니까. 자, 이 말이 뭔지 봐봐.
B가 에너지가 얼마냐? 4분의 3이다. 맞지? 근데 C가 에너지가 얼마니? 4분의 1이다. 그러면 B하고 C의 에너지 비는 3대 1이 되는 거야. 3대 1. 파장비는 1대 3이 된다는 거다.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채열아 이해가? 선생님 안 보면 저번에 모자 안 쓰거든. 모자만 쓰면 끄떡끄떡거리고. 다리 떨지 마. 떨면 좋은 거야. 집중. 알겠어? 자, 여기서 우리한테 자주 나오는 문제가 누구냐? 바로 발모야. 그 중에 발모 4개가 자주 나오거든? 요것만 딱 하나 정리하고 여기를 패싱한다. 잘 보세요. 발모가 증명한 그 4개의 가시광선. 얘를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지만 발모 계열 중에 가시광선은 4개밖에 없어. 나머지 애들은 다 자외선이야. 그 4가지가 누구냐는 거야. 자, 먼저 아까 얼이라고 했지, 얼. 다시 말하면, 잘 봐. 3에서 2로 떨어지는 애. 아까 델타 E 값 얼마 나왔냐? 저 계산했을 때 36분의 5 나왔잖아. 이렇게. 맞지? 얘는 파장이 얼마냐? 656 나노미터. 컬러가 뭐냐? 붉은색. 이렇게. 여기는 지금 다 분석화학이다. 암기하면 그냥 풀린다. 공식이 아니라. 가능한 사람은 외우라고. 다시 4에서 2로 떨어지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6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니까 16분의 3이 나와. 얘는 486 나노미터. 녹색으로 뜬다. 5에서 2로 떨어진 애는 마이너스 25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분모곱 100 분모차 21 얘가 434 나노미터. 얘가 블루 푸른색이야. 6에서 2로 떨어지면 36분의 8이 나오거든. 약분하지 말고 그냥. 얘가 410 나노미터. 바이올렛 보라 색깔이야. 저거 왜 7부터는 자외선이야 무조건. 그래서 저 4개만 잘 나오거든. 그래서 니네들이 그 페이지 82쪽으로 가나 그 4번도 그렇거든. 82쪽에 4번도 결국 여기다 이렇게 형광판을 놓고 빨간색 놓고 녹색 놓고 블루 바이올렛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쪽을 이거 656이잖아. 얘가 410이고 그럼 1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 작고 에너지 작다 이렇게 보는 거야. 중요한 건 얘들아, 아까 이 공식이 유도될 때 진동수를 파장분의 빛의 속도로 썼을 때 얘들 4개의 빛은 모두 속도가 똑같아. 빛의 속도는 알았니? 그래서 빛의 속도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면 파장 곱하기 진동수 값이 똑같아야 되거든. RGBV가. 그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봐. 이 빨간 색깔이 적색이잖아. 적색 외에 있는 선이 적외선이거든. 보라색이 자색이잖아. 자색 외에 있는 선이 자외선이거든. 누구 맞으면 얼굴 타냐? 자외선 맞으면 얼굴 타잖아. 그래서 글로 갈수록 파장이 에너지가 세.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크고 초단파, 고주파. 초단파, 파장이 짧고 고주파, 주파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세다고. 알았어요? 됐습니까? 자, 현대의 원자 모형. 여러분 보세요.
도원자 모형에서 방금 전에 배웠잖아, 니네. 이러한 전자가 하나인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두 개 붙은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다전자 원자에서는 안 맞는다고. 변천이 된 게 얘거든요. 얘를 표현할 때 전밀도로 그리지만 전자구름으로 표현하게 돼. 이렇게. 성의 없죠, 너무. 그지? 전자가 어디든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너무 빨라서. 그런데 저렇게 표현한 게 전자 하나인 수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 하나가 저렇게 엄청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렇게 전자 구름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저게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자, 현대 원자 모형이라는 것은 이것만 알 수 있어요. 전자의 위치, 운동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게 정의예요. 알 수 없는 게 정의예요. 이거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래.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은 전자들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었어요. 그래요. 수소 원자 모형을 쓰면 전자 한 개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 이상은 보의 전자 껍질론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현대 원자 모형을 구현하는데 정말 우연한 그리고 엄청난 과학자들끼리 대립에 의해서 한쪽이 이기면서 직관론이 수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들의 출발이 뭐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알겠니? 컴퓨터에 누구값 보가 얘기하는 주 양자수를 넣어본 겁니다. 이게 n이거든요. 주양자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편미분을 시켜본 거야. 수학자에도, 과학자지만. 그래서 무엇을 뽑아냈냐면 얘를 뽑아냅니다. 편미분학으로. 여러분들 편미분학 안 배워요. 대학교 들어가면 조금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 값을 뽑아냈어요. 자, 컴퓨터가 있잖아요. 얘를 집어넣어서 편미분을 시키니까 전자들의 위치와 운동을 약간 도형으로 그리는 거예요. 3차원 도형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또 편미분을 또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를 뽑아내는 거야. 자기항자수를.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알 수 없다면 이걸로 이런 거지. 확률로 한번 나타내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주양자수를 넣었는데 이 주양자수는 아까 여러분들 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 여러분 원은 전자가 도는 길이 아니야, 얘들아. 알지? 그거 에너지 띠야. 에너지가 같은 애들이 거기 둥그란 원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갖는 애가 전자 두 개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 걔들이 거기를 돌고 있다. 혹은 그 전자 두 개는 그 에너지가 절대적이다라는 게 아니거든. 얘는 높은 데도 갈 수 있고 높은 데 있던 애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지멋대로인 거지. 그냥 에너지에 해당된 애들, 예를 들어서 네온은 작은 원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애가 두 개고 큰 원에 해당되는 전자가 8개고 이런 거지. 8개가 거기서 계속 평생 돌고 있다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주양자수는 확률이라는 이 값을 컴퓨터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오비탈이라고 해요. 오비탈. 확률적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전자가 최대 90% 이상이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표현하거든. 그 확률함수 주어를 잘 봐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해당되는 값이 주양자수입니다. 여러분, 오비탈이 누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전자요, 전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고, 그 다음 그 오비탈 얘들이 주양자수를 집어넣어서 찾아보니 요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 확률함수가 동일한 모양이 주양수 1에도 있고 2에도 있고 3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보이더라는 거야. 알겠니? 그걸 배우는 거야. 그 다음 다시 편미분을 하면 그 오비탈에 방향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알면 좋아요. 오비탈의 수. 한 개냐, 세 개냐, 다섯 개냐, 이렇게 오비탈의 수. 자, 이걸 수학적으로 취미 생활을 한 거야, 얘가. 하고선 보통 과학자들이 한 달에 저널지를 하나, 혹은 많은 사람들은 두 개도 올리고 그래요. 3개월에 한 번 올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야, 그래도 과학자면 해가지고 막 2개월에 하나는 꼭 올렸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거 하나예요, 이게. 올린 거지. 근데 일주일에 있다가 대박이 난 거지. 전 세계의 젊은, 그리고 뭐 했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과학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담비인 거야. 우와, 이렇게도 전자를 표현할 수 있구나. 대박이다. 엄청나게 떠요. 특히, 이거를 막 숭상시한 애가 누구냐면, 보호예요, 보호. 보호가 이 이론에 쌍수를 두고 환영했어요. 드디어 우리 과학계는 터졌다. 포텐 터졌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아씨,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면 운동 에너지가 구해지지도 않고, 운동 에너지 구하려면 위치, 에이씨! 이런 게 하이델베르크 불확정성을 내거든? 그 사람한테 이 이론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노스텔지어 같은 이상형의 여자애가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거야. 이거야, 이거. 그 사람들 마음은 다. 막 미치고, 심장 뛰고 막. 베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박수. 근데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도박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물리학자들은 숫자가 정확히 딱 떨어져야 되거든. 뭔 소리야, 확률? 신의 친이 도박하냐? 얘를 경시했는데, 웃기는 건요, 슈리딩거 자체가 부정을 해요, 이걸. 야, 그냥 내가 장난을 한번 해본, 뭐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와. 내가 그냥 장난을 해본 거야, 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에이, 그냥 내가 장난을 해본 거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사람, 보어, 하이델베르크, 베른하고. 근데 보어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입봉했냐? 과학에. 아인슈타인이 입봉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를 양자화 시켰네?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보어를 막 헐뜯고 물어뜯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만 그때는 최고 과학자였죠. 이거 봐라? 괜찮은데? 그러고 간 거야. 그럼 주변 애들이 막 헐뜯던 애들이 잘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걔 때문에 떴거든, 보호가. 근데 보호가 아인슈타인을 부정을 하는 거야. 그때 솔베이크라는 그 벨기에 도시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재력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수많은 과학자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올림픽도 4년마다 한 번 하는데, 아니, 과학자들은 모이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2년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게 그런 거 있잖아. 어디 재계 뭐 10위까지 어디 파티한다. 거기 끼면 뭐, 좀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자리였던 거지, 거기가. 근데 그 자리가 이거 쌈장으로 변하는 거야. 이거 맞다. 아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막 이렇게 자기 저널지도 나누면서 막 이렇게 토론, 이게 아니라 진짜 배틀이 붙은 거야, 배틀이. 맞다, 아니다로. 근데 그 맞다 쪽에 이 세 명이 있고, 아니다 쪽에 지가 슈레딩거까지 있는 거지, 그쪽에. 그리고 싸움을 붙는데, 1차에서 얘들이 아인슈타인이 져요. 특수 상대성 이론 갖고 막 덤볐는데도 져요. 그때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쪽을 부정한 사람들이 이랬어요. 주사위에서 3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6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게 물리학이야? 과학이야? 그랬는데 하이델베르크가 어떤 말로 싹 죽이냐면, 야, 그렇게 보지 마라. 3이냐 3이 아니냐 하면 2분의 1로 준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발견 아니냐. 그러니까 말만 토크만 막 싹 하다가 얘가 준비를 해갑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걸 깬 게 보어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보어는 말주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게 뭐냐? 끈질김. 2주 동안 회의가 진행되는데 1주 한 10일 동안을 뭐 그 안에 있는 열 몇 명의 과학자들 다 가면서 8시간도 줬고 많게는 8시간이었대요. 한 짧게는 5시간. 자기 이론을 끊임없이 얘기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야. 자, 마지막에 이제 거장이 남았잖아. 아인슈타인이 이거 찾아갔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아팠던 거야. 얼마나 화나겠어. 자기가 최고인데 졌으니까 몸살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사한테 아무도 들여오지 말라고 그래서 약 먹고 잔 거야. 그 아침에 깨보니까 부호가 옆에 졸고 있더래. 기다려. 일어나자마자 끝났어요. 이게 그래서 인정이 된 거야. 근데 말이야, 얘들한테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 지금 다 주어가 뭐냐? 오비탈이거든, 확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애들 입장에서도 이거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좀 그랬단 말이죠. 못쓰겠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나와. 이 파울리라는 사람이 주어가 전자인 양자수를 하나 딱 갖고 와. 그게 얘야. 이 이론이 정말 뛰어나. 얘가 이 오비탈 론에 활용 점정을 찍은 거야. 용의 눈을 딱 찍어버린 거라고. 뭐냐? 주어가 뭔지 봐봐. 전자야, 전자. 과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전자가 주어인 거야. 그래서 전자의 뭐냐? 회전 방향이야. 알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걸? 어떤 물체가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려면 스스로 돌아야 돼. 운동량이 커야 된다고. 총알도 있잖아, 얘들아. 그냥 땅 쏘면 너희 야구 좋아하냐, 야구? 공이 가다가 막 흔들리는 게 무슨 볼이라고 하지? 막 이렇게 가는 거? 너클볼이라는 말 들어봤어? 공이 막 이렇게 움직여. 운동이 일정치 않다고. 그럼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야. 이씨, 왜 일정하게 움직여? 근데 공이 회전을 하면 얘 운동이 컨트롤이 돼. 총알이 그래서 스스로 돌면서 나가. 알았어? 그래서 총알이 솔직히 이제 땅 쓰면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이렇게 날아가.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 돌면서. 스스로 돌면서 이렇게. 그래서 150m, 200m, 250m의 이 가늠실을 조절하는 그 위치가 달라. 이거 군대 가면 배운다, 남자애들은. 200m가 딱 꼬는 그대로 맞아. 250은 약간 위에다 놔야 되고, 150은 밑에 놔야 돼. 이게. 그래, 정확히 맞아. 그래서 고지전 가지고 고지 막 점령으로 막 올라가는 사람이 불리해. 왜? 지키는 놈은 150, 200, 250에 흰 천을 꽂아놔. 거기 오면 거기다 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맞지. 근데 밑에 올라가는 놈이 몇 미터인 줄 알아. 그냥 뭐 쏘는 거야. 물론, 베트남 전쟁도 32,000발당 한 명 죽었대요. 총알로 사람 못 죽이 이러고서 쏘는 거 서로. 맞을까봐. 포탄이 유탄에 맞고 죽고 이러겠지. 총알 맞고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영화나 보면 막 벌집 돼갖고 죽지. 안 맞아요. 오죽하면 경찰이 이거 얘기하면 나가면 안 되겠네. 제가 이거 요즘 몰라요. 옛날에 그 경찰에 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도망갈 때 범인의 머리를 향해 총을 쏘래요. 그래야 머리가 안 맞는데요. 괜히 다리 꼬놨다가 머리 맞고. 그 총알이 정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총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 전자는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양자수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게 스핀 자기 양자수예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야, 잘 생각해봐니?
전자가 돌면 뭐가 흐르겠냐? 전류가 흐르는 건 알아?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 흐르잖아. 전자가 스스로 자전을 하잖아? 그럼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 니네 전류 흐르면 전기장 생기지? 전기장 생기면 따라오는 게 누군지 아냐? 자기장이야. 그게 전자기장이거든?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자는 하나가 자석이 된 거야. 그래서 니네 자석 아무리 잘라도 앵글에서 분리를 못해. 전자를 쪼개지 않는 한. 알았니? 그래서 전자의 회전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수. 이게 무언지 알아, 이게?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인, 왼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냐, 이런 애들만 한 오비탈 모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론을 이 사람이 밝혀. 자,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는 줄 알아? 지금 몇 개의 양자수가 있냐, 지금? 총. 4개지. 4개의 양자수를 너희들이 인지를 하고, 4개의 양자수를 딱 쓰잖아? 그러면 전자의 좌표가 찍히는 거야. 그 전자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에 들어있고 확률이 어떻고 걔는 무슨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설명이 되는 거지. 대단한 거거든. 너네들 영화에 보면 뭐 135, 2 뭐 써있고 그 다음에 S 뭐 이게 뭐야? 경도 위도잖아. 그럼 좌표가 찍히지. 장소가 잡히지. 그럼 똑같은 거야 이게. 과학자들끼리 전자가 30개, 20개가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전자들은 좌표가 다 달라. 이것들이. 알았어? 그걸 니들이 인지하는 거야. 저렇게 표현하니까 쟤구나 라고. 그걸 직접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를 해볼 거고. 그러면 그들의 전자의 좌표가 뭔데? 전자의 좌표가 이거야. 4개. 이 4개만 있으면 어느 오비탈 속에 어떤 전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알겠냐? 그걸 지금 배우는 거라고, 너네가. 자, 불러봐. 주가 뭐라고? 기호가 N, 부는 L. 이때부터는 마그네틱이란 말이 들어가거든. 이렇게. 자기라는 표현이야. 이게 자기 양자수냐, 스핀 자기 양자수냐, 이 차이거든. 알았어? 그래서 이 4개를 딱 표현하면 너희들이 적어도 이거 어디에 있고 어느 박스에 있는 어떤 전자다라고 표현하면 돼. 알았냐? 그럼 이 양자수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야. 잘 들어봐. 그리고 다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이 있단 말이야. 그것만 찾아낼 줄 알면 돼. 지금 선생님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니 모양이 쭉 써줬는데 중요한 건 봐야. 이건 누가 발견했다고? 슈레딩거가 발견한 거고 이건 누구 거야? 파울리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 3개는 서로 유사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관계지? 해 관계. 해. 주양자수의 해가 부양자수고 부양자수의 해가 자기양자수야. 알았어? 저걸로 숫자가 결정된다는 거니까 잘 지켜봐봐. 먼저 주양자수는 n으로 표현되면서 보호도 얘기했잖아. 자연수라니까. 1부터 출발하는 자연수야. 한번 써볼까? n은 1, 2, 3, 4. 선생님이 여기까지밖에 안 쓸 거야. 왜? 니들 4주기밖에 안 배우잖아. 여러분들 저 주양자수가 뭐냐고요? 원의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원으로 그려봤던 거 주기. 여러분 1, 2, 3, 4 중에 누구 원이 제일 크다? 4가 제일 컸잖아요. 이해 가요? 얘 이름 뭘까? K. 얘 이름은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보호전자껍질에서. 이해 갔어요? 저게 주양자수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고 부른다.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이 높죠. 자, 이제 얘를 편미분시킵니다. 컴퓨터가 뭘 만들어낸다? 바로 얘를 구했다.
얘를 이렇게도 부른다. 방위 양자수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1의 해가 뭔지 보자고. 1의 해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1은 한 종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은 한 종류밖에 없어. 누구? 0. 이렇게 0. 이게 부양자수예요. 다시 2는 몇 종류 있겠어요? 2개 있다니까. 그렇게 보시라니까. 0하고 1이요. 그럼 3은 0하고 1하고 2요. 4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이라고요. 그럼 이 0이 뭐고 1이 뭔지를 보면 돼요. 잘 보세요. L이 0을 우리는 오비탈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요. 0을 S오비탈이라고 부른다고요. 1은 P오비탈이라고 불러요. 0을 S오비탈, 1을 P오비탈. 그러면 2는 D오비탈, 3은 F오비탈, 4는요 G오비탈. 이게 샵, 프린서플,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파운드리. 파운드리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요. 니들은 있잖아, 누구밖에 안 배운다? 요 둘밖에 안 배운다는 걸 나중에 배워요. 0하고 1밖에 안 배운다고. D오비탈이 뭔지 몰라도 된다고, 니들. 알았냐? 자, 얘들아, S오비탈과 P오비탈, 다시 말해서 얘는 안 배운다. 니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오비탈을 막 표시하다 보면 S하고 P로 충분하다, 끝이다, 이런 얘기야. 알았냐? 자, 그 이유를 알려준다. 세 번째로 가보면 돼. 얘 해가 뭐냐? 자기양자수잖아. ML값. 자, 누구의 해? L의 해잖아. L의 해. 그럼 L이라는 부양자수. 잘 봐요. L이 0일 때 ML은 방향인데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방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없다. 한 방향이야, 한 방향. 그냥 모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5가 5야. 근데 1은 몇 방향이 있다? 세 방향이 있다. 오비탈에 내가 수라고 했잖아. 저기 수. 무슨 말이야? 오비탈을 S며 P며 이쁘게 잘 그려도 되지만 어차피 오비탈이라는 건 하나당 전자가 2개 들어가는 거거든. 스핀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그러면 과학자들은 그걸 너희들한테 크기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르지만 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박스로. 그래서 나는 여기다 얘를 박스를 하나를 그릴 거야. 마이너스 1, 0, 1은 붙여서 이렇게 3개를 그릴 거야. 그럼 니들은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요 박스에 좌표를 찍을 줄 알아야 돼. 요 좌표를 찍을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이 좌표는 이게 찍힐 수 있어. 응? 자, 이 박스 봐봐. 얘 하나지. 얘 박스 몇 개냐? 3개지. 그럼 얘 방향성이 있냐 없냐? 없지. 0이야. 방향성이 없으니까 0이야. 이렇게 방향성 없는 애들 오비탈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고? S라 불렀잖아. 이거 S야. 0이야. 얘도. L은 0 아니면 1밖에 없잖아. 근데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박스가 하나라니까. P 오비탈은 1짜리잖아. 부양자수가. 이게 P 오비탈 아니야. 이게 P 오비탈이잖아. 그치? 다시 말하자. S 오비탈은 모든 주양자수에 다 들어있어. 기본적으로. 응? 이거 뭐라고 부르냐고? 1S라고 불러. 1껍질에 있는 0이다. 1S. 그럼 얘는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얘는 몇 P? 얘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런데 니들이 얘를 볼 일이 없어. 4P를 볼 일이 없어. 여기 3D 있는데 볼 일이 없어. 나중에 볼 거야. 봐. 1S도 이렇게 쓰고 2S도 이렇게 쓴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해보자. 1S 그러면
1S든 2S든 박스는 하나인 거야. 근데 이게 1S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좌표를 뭐라고 한다? 1S야, 이게. 1, 0. 그리고 방향성 없잖아. 1빵빵이야. 다시. 2S도 에너지는 높아, 1S보다. 알았니? 그래도 오비탈은 한 개라고 표현해야 돼.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 2빵빵. 이게 ES의 표현이야. 왜? S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S, 2S, 3S, 4S는 이것만 다른 거야. 맨 앞에 있는 N만, 주양자 수만. 모두 박스는 하나지. 그러니까 이런 걸 구형이라고 하는데 SO, PO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 뒤에 방향성도 없어서 얘는 박스가 하나야. 그래서 1빵빵 그러면 이건 1S구나. 2빵빵 2S구나. 그러면 3S는 3빵빵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제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왜 방향성이 없는지 지금 보여준다고. 봐봐봐.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은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든 괜찮아. 봐. 여기가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핵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핵이 있는데, X축 좌우, Y축 앞뒤, G축 위아래야. 여기에 얘를 찍는 거지. 이게 전밀도 그림이야. 얘는 가끔 나와, 시험에. 뭐로 나오냐면, 이 점은 전자 하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 자, 이게 뭔 줄 알아? 이 점은 우리가 하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앞마당 주택에 산다고 생각해보자. 아, 놀이터에 있다. 놀이터 하얗게 눈이 왔어. 사람 하나도 없어. 하얗. 우와. 그 한 시간 있다 자고서 딱 나가보니까 개 발자국이 살벌하게 찍혀 있어. 동네에서 개는 경비아저씨가 키우면 개밖에 없어. 개가 발자국을 다 찍은 거지. 옆 동네 개까지 와서 다 찍은 게 아니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점은 전자가 지나간 흔적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점이 가장 진한 쪽이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이 점밀도가 찍혀 있는 이 부분, 여기가 가장 확률이 높아. 핵 주위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찍혀 있어요. 여기도. 확률이기 때문에 0은 없다는 거야. 아, 이게 점밀도. 아, 이거 좀 정확히 못 그리나?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림. 경계면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형처럼 보이냐? 구형처럼 보이지? 이게 S오비탈이야. 이 S는 모든 주양자수에 다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 슈링인 거 거기서 자빠진 거라니까. 와, 이거 뭐야? 규칙성이 있네?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는 말이다. 규칙성이 있는 거에 떨려해. 항상. 그러니까 요걸 딱 뽑아냈더니, 컴퓨터가 뽑아낸 펜비붕 박스를 보니까 1껍질에도 이게 있고 2껍질에도 이게 있는 거야. 그럼 봐라. 이게 만약에 1S면 2S는 더 커야지. 덩치가 더 큰 거지.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2S인 거야. 이게 2S. 왜? 에너지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높으면 뭐라고 그랬어? 원이 크다고 했잖아. 그런 거랑 같다고 보면 돼. 그런데 말이야, 1S도 이렇다면 2S도 이렇다고 했잖아, 내가. 무슨 얘기지? 오비탈 한 개라고. 1S도 오비탈 한 개고 2S도 오비탈 한 개야. 그럼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1S에도 전자가 2개 들어가고 2S에도 전자가 2개 들어간다는 꼴이 돼. 무슨 말이냐? 방만 넓어졌지 전자는 2개 들어가는 거 맞다고. 알았니? 자, 이렇게 생각하자. 어떤 원자는 전자가 2개 이상 되고 거기서 이제 20개까지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나트륨 같으면 11개를 전자를 채워야 될 거야, 아니? 바닥 상태부터. 그럼 1S에 채우고 2S에 채워야 되는 효과가 세. 심지어 3S까지 채워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 1S 다음에 2S 있고 2S 다음에 3S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야. 1S가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이면 2S는 볼링공 정도 되는 거야. 3S는 축구공 정도 되는 거고 4S는 농구공, 에드벨룬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도 모든 공 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고? 2개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컴퓨터가 그려낸 거야. 그래서 잘 봐라. 우리는 지금 SO비탈 이게 따로따로 보잖아. 만약에 컴퓨터가 이거를 모두 예를 들어 11번 나트륨을 표현한다? 그럼 공 3개가 있으면 시커멓게 보여. 그냥 시커멓게 보이는데 이 안쪽에 있는 야구공, 그 다음 안쪽에 있는 볼링공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노드가 나타나. 노드. 왜? 겹치면 안 되거든. 확률이 겹치면 안 되거든. 그래서 1S에는 노드가 없거든. 근데 2S에는 아까 2S가 볼링공이었잖아. 그 안쪽에 야구공에 있는 위치에 노드가 하나 있어. 자, 2S에 노드가 하나 나타나. 그럼 3S에는 노드가 몇 개 나타날까? 야구공, 볼링공 2개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진짜 전자가 없다는 게 아니야. 전자를 본 놈은 아무도 없어. 얘가 파동함수를 갖고 쏘는데 파동은 이 상쇄간섭, 보강간섭이 있거든. 전자가 발견되지 못하는 0이 될 확률이 되는 곳이 하나씩 있더라는 거야. 이게 규칙성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어렵다고. 어려운데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그도 그럴 것 같아.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박스에 표현하면 되고. 자, S오비탈을 지금 내가 소개했어. S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얼마라고? 0이야. 외워 이것. L 값이 0이라고. L은 뭐밖에 안 배우면 되겠지? 0하고 1밖에 안 배워. 알았냐? 그러면 1에 해당되는 P오비탈은, 얘들아 봐. P오비탈은 주양자 수 어디부터 나타나냐? 1S에는 없어요. 1껍질에는 없어. 얘가 2껍질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P오비탈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애는 2예요. 근데 니들 거기에 P오비탈의 교재에 그려놓은 거 보면 아령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령 모양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 대학교 때 가서 그렇게 그리잖아요. 교수님한테 욕먹어요. 근데 니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교과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이 교과서 때려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수들이. 봐봐요. 얘들이 어떤 거냐면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P오비탈 표현한 게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단순하게 나타나는 거고, 진짜 P오비탈은 보세요. 자, P오비탈 방향성이 있다는 건 방향이 세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P오비탈인데 X축에 나란한,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그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누구면 ZY 면으로 반 딱 자른 거예요. XY축, X축으로만 가지런히 있는데 가운데 딱 잘린 거. 이게 방향성이거든요. 이걸 니들한테는 책에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자 모양으로. 실제로는요, 핵과 가까울수록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P오비탈도. 알았습니까? 그러면 PX가 있으면 누구도 있겠어요? PY도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 얘는 어디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어? Y축을 상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더라. 요 진한 부분 있죠. 요 진한 부분. 요 진한 부분 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0% 이상의 발견될 확률이 있고, 이 바깥쪽도 0은 아니야. 이게 오비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봐봐.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 안은 90%의 존재 확률이 있다면 밖에서 10%는 있다는 얘기야. 10%는. 이거 정말 많이 나와. 0은 없어.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누구도 있겠냐. 이제 Z축도 있겠지. Z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X, Y, G쪽으로. 그러니까 G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P오비탈이고, 그럼 이게 2P면 3P는 더 큰 거예요. 3P는 더 큰 거예요. 뒤로.
알았어? P오비탈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P오비탈은 이렇게 세 개라면 1이니까 L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그럼 이건 그냥 들어 교양으로. 만약에 얘가 3이 2면 어떡하냐? 2면 이렇게 방향성을 부여해 컴퓨터가. 몇 개냐? 5개가 있어. 이 5개. 이 5개가 니네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시험 문제 2번이야. 일반화학. 그려야 돼 이거 니네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얘가 PX고 이게 PY고 PZ라고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전자는 어디에 있을지 몰라. 알았어?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얘가 PX다 얘가 PY다 PZ라고 그냥 알아도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답답해. 그냥 알아두고 나중에 보고 얘는 뭐냐면 D오비탈인데 DXY가 있고 DYX가 있고 DXZ가 있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있고 DZ제곱 이렇게 5개가 있어. 이거 뭐 한 거라고 그랬지? 편미분에서 나온 값이야 그냥. 그래서 DXY란 뭐냐라고 한다면 X축과 Y축을 경계로, 알았어? 이렇게 얘를 경계로 오비탈이 요 사이 면마다 이렇게 분포해. 요 면마다 이렇게, 여기 면마다 이렇게, 여기 면마다 이렇게 XY 면으로. 이 세 가지가 그거야. 컴퓨터가 뽑아낸 거야. 그 다음에 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뭐냐면 이게 y잖아, 이게 x고, 그러면 얘들이 요렇게 존재해. 저 뒤에도 여기에도 뭐야? 아까 px, py 두 개 합쳐놓은 것처럼 x축, y축에 나란하게 네 군데가. 그래서 여기 너네한테는 이렇게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 마지막에 이 얘가 골 때리는데 dz제곱은 누구 축이 z축으로서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야. 오비탈 모양을 뽑아낸 게 그 5개라고. 근데 니들이 D를 볼 리는 없다 이거야. D를 볼 리는. 알았냐? 지금 내가 대충 소개하고 나중에 이제 얘를 다시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할 건데 지금은 들어도 무슨 말이냐? 주양자수 1은 오비탈의 종류를 한 종류밖에 못 가져. 그건 부양자수가 결정해. 그래서 1은 0밖에 못 갖고 2는 0, 1을 가질 수 있어. 그걸 표현하면 1은 S오비탈을 갖는 거고 2는 SP를 갖는 거고 3은 SPD를 갖는 건데 D를 볼 일이 없어 니들은. 에너지 싸움의 규칙을 니네가 하다 보면 그래. 0과 1에서 끝나. SP에서 끝난다고. 알았어?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비탈이 결정이 났잖아. NLML을 썼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일일이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얘가 무슨 오비탈을 뜻한다? S를 뜻한다는 거 알아더라고. 박스가 하나네. 방향성이 없는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그럼 P는 박스가 몇 개야? 3개인 거지. P는 박스가 3개인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파울리가 뭐라고 딱 일가를 해버렸냐면 저 박스는 에너지와 상관없어. 저기 전자 2개밖에 못 들어가 한 거야. 자, 파울리가 말한 스핀 자기양자수는 이런 거야.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 얘가 시계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반시계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시계로 돌아, 얘는 반시계로 돌지 이런 거야. 이 2개가 쌍으로 오비탈 하나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얘를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쓰면 여기다는 이렇게 쓴다 라고 하는데, 들어봐봐. 슈레딩거는 자연수 0과 자연수 정수로 썼잖아. 마이너스 1도 있고. 얘 뭐 썼냐? 반정수잖아. 얘는 달라. 왜? 식값 자체가 태생이 다르니까. 얘는 분수가 나와. 알았어?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보자고. 잘 봐. 만약에 1S에, 알았어? 1S에 전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형, 여기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한다. 2개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그려서 여기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 박스로 표현할게. 1S니까 박스가 하나야. 1S야. 그리고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자의 표현이야. 양자수적 표현. 그럼 이거를 좌표를 찍어보자. 좌표. 이래 쓰잖아. 그러면 주, 부, 자, 스가 어떻게 찍히냐. 자, 빨간색을 찍어볼게. 빨간색 거야. 빨간색. 빨간색은 1껍질에 있는 0이라는 거지. 그리고 박스가 하나니까 0이잖아. 방향이 없어서. 빨간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게 이 빨간색의 좌표야 이게. 주부자스. 이해 갔어? 그럼 노란색 걸 찍어볼게. 1, 0, 0, 마이너스 1. 자, 파울리가 말한 게 뭘까? 오비탈까지는 같아도 마지막 스핀 자기양자수는 달라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이론이야. 오비탈까지는 같아도 일빵빵으로 마지막 그걸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한 오비탈 속에 4개의 같은 양자수를 가진 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써 있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말이야? 오비탈 흰색 박스는 요 일빵빵이 결정하잖아. 그 안에 업, 다운. 알았어요? 업, 다운. 이런 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파울리 베타 규칙이라고. 얘 때문에 오비탈 론이 성립된 거야. 얘 하나 때문에 이거다. 여기까지는 도박이네 뭐냐 엄청 싸우다니까 과학자들이 막 멱살 잡고 네가 물리학자냐 뭐 이러면서 그때 싸우는 거 세상하고 있는 거죠. 볼품 없었죠 그지? 자 여러분 페이지 85쪽에 여러분 위에 오비탈 수와 최대 수용 전자수란 말 써 있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게요. 요거만 하고 끝낼 테니까 봐요. 보세요. 여러분 85쪽 맨 밑에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전자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오비탈 박스에 에너지 준위까지 표현하면 이게 한 방입니다. 잘 보세요. 주양자수가 1, 2, 3, 4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 해가 부양자수가 뜨는데 제가 이렇게 쓰면 무조건 이거 무슨 오비탈이다? 이거 S입니다. 무조건. 자, 1껍질에는 1S밖에 없어요. 방향성도 없어서 박스 하나 쓴 거예요. 그럼 이 껍질에는 얘가 있겠죠. 이렇게. ES가 반드시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얘한테 EP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몇 개 그려야 돼요? 3개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얘를 약간 위로 올렸어요. 다전자에서는 EP가 에너지가 높아요. 같은 ES, EP인데도 EP가 높습니다. 에너지가. 이게 바로 맨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수소를 빼고 이제 수소는 ES, EP가 똑같거든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전자 2개 이상부터는 EP가 높아요. 다시 3S 물론 있고요. 그 다음 몇 P 있겠어요? 약간 높은 곳에 3P가 있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3D가 나와야 돼요. 박스 5개짜리. 근데 얘를 그려놓고 써봅시다. 봐요. 여기 뭐 있어요? 4S 있죠? 그 다음 약간 높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4P 있죠? 근데 3D는 요 정도 있어요. 이거 3D예요. 4S보다 높아요. 자연계에서 그렇게 발견된 거라고 얘들아. 알겠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말 들어봐. 우리 몇 번까지 배우냐? 원자번호 20번까지 배우지. 여기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채웠어. 그지? 둘,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여기까지 10번 네온이야. 10번 네온이라고 여기까지. 그 다음 12번 마그네슘, 여기까지가 18번 아르곤이야. 이해 갔어? 그럼 이제 19번, 20번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요 2개 없어. 4P, 3D 버려. 없다고,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배우는 게 이거란 말이야. 1S, 2S, 3S, 4S.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끝이야. 여기. 여기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0과 1밖에 없다고 한 거야. 부양자수는. 이걸 다음 시간에 치울 거라고, 니네가.
자, 그러다 보면 오비탈, 다시 말해서 오비탈의 수라는 건 박스 숫자야, 박스 수. 1껍질 박스 한 개야. 2껍질. 어차피 2P가 얘 거잖아. 4개야, 박스. 3S, 3P, 3D까지 박스 몇 개인가 봐봐. 9개야. 그 다음 봐라. 얘도 뭐가 있을 거야? 4D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F도 있다? 그래서 4F는 7칸이야, 7칸. 왜? 3일 거니까, 3의 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된다고. 알았냐? 이건 대학 가서 배워, 그냥 니들이. 알았어? 0은 0밖에 없는데, 1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야.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간에 0이 들어감으로 해서 홀수가 되는 거야. 1, 3, 5, 7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된다? 16개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 이거 뭐야? 이거 제곱이네. 취향대수 제곱계수만큼 없네. 그리고 이 박스 하나에는 전자들이 2개씩 채워지잖아. 그래서 2n제곱이라고 한다고. 전자가 다 차면. 얘 하나 있어? 그럼 전자 2개 채우고. 4개 있어? 8개 채우고. 9개, 18개 채워지고. 30,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뭐, 우는구나, 아마.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이건 다전자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요, 수소는 1S보다 에너지가 2S가 큰 건 맞는데 2S나 2P나 같아요. 에너지가. 수소만 그래요. 수소만. 3S나 3P나 3D랑 같아요. 그 다음에 4S 쭉 나가요. 그런데 다전자, 다시 말해서 헬륨부터, 2번 헬륨부터는요, 1S보다는 2S가 크고, 그거보다 2P가 크고, 3S보다 3P,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S라는 거예요. 3D가 안 나오고, 요 D가 3D예요. 여기서 끝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한다? 0과 1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고양자수는. 이걸 통해서 다음 시간에 전자 배치를 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